2회차 강의 내용입니다. 프로세스에 대해서 강의했는데요. 그때 강의한 내용 중에 용어 정의 중요하다라고 강조했고요. 또 하나는 제목을 어떻게 잡느냐, 목적과 과제를 가지고 잡습니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또 마지막 부분에 과제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슈를 이용한 사각의 법칙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이 이번 3회차에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번 3회차에서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완페이지에 큰 그림을 그리는 스케치 방법인데요. 다른 말로 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상이 80이고 작성이 20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그래도 실습에 현업에 쓸 수 있는 도움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그 내용을 가지고 작성까지 어떻게 가는지 작성의 단계 전까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페이지 구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용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씁니다. 근데 프로세스라고 하는 곳에 용어를 얹혀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기업을 방문해서 강의할 때 아래에 있는 용어를 이렇게 던져주고 본인들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팀활동 해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다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혼자는 안 되지만 팀활동하면 맞추는 팀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강의를 듣기 전에 한번 개요에는 이런 용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목차나 표지나 머릿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의도에는 당연히 목표나 목적 그리고 기대효과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근데 분석에는 뭐가 들어갈까? 분석에는요, 환경을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시장을 보는 능력, 그러면서 우리들의 내부적인 것, 외부적인 어떤 환경을 분석하는 것,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수학 분석이라든가 삼시라든가 이런 분석적 도구를 이해하면서 저 환경의 시장의 내부 환경에 분석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이 참 기획에서는 중요하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뭘 끄집어내냐면요, 세상에 많은 아이디어를 찾아냅니다. 그 아이디어는 내 머리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세상에 내가 깜짝 놀랐던 그런 아이디어를 모아서 컨셉을 만듭니다. 그 컨셉을 통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전술을 수립합니다. 여기서 전략이라는 건 마케팅 전략, 그 다음에 품질 전략, 생산 전략, 자재 전략, 부서별로 전략을 수립하겠지요. 그리고 나서 전략에 따른 미래 리스크를 고민합니다.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뭔가를 볼 수는 없지만 걱정은 아니지만 예진을 할 줄 알지만 미래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뭔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방법으로 가는데요. 마케팅 쪽에서도 종합대책안 수립해야 되고 R&D에서도 종합대책안 수립해야 되고 또 생산에서도 종합대책안 수립해야지요. 세부 실행계획, 일정계획, 향후과제 이런 순으로 기획이라는 게 각 파트별로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챙겨야 될 게 뭐야? 근거자료, 출처, 첨부자료 이런 것도 꼭 챙겨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런 프로세스로 이런 용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지금 제가 다음 장에 전달하고자 하는 구상이라고 하는 그림, 완페이지 구상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한번 다음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예문을 봤는데요. 그 예문을 한번 정리해보면 장사 정말 안 된다. 그 다음에 아저씨가 뭔가 좀 불편하다. 그 다음에 뭔가 여고 앞에서 장사를 하는데 메뉴가 안 좋다. 그래서 뭔가 부채도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의욕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예문입니다. 자, 이 예문을 가지고 기획을 한번 해본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현재 상태를 정확히 사실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10,000원에서 15,000원을 번다. 고객은 딱 한 명이다. 문인료가 3,000명을 끼고 있다. 그리고 6평이다. 그러면서도 입지는 좋은데 장사가 안 되고 있다. 이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그대로 내비뒀더니 과거부터 지금까지 왔더니 부채가 밀렸다. 월세가 밀렸다. 또 하나는 경매에 걸렸다. 아이들의 학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잦은 부부싸움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 보니까 이 가정은 앞으로 참 걱정된다. 이것이 지금 현재 상태와 영향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을 한다면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목표에는 기간과 레벨을 쓰면 되는데요. 2000땡땡년 몇 월까지 하루에 30만 원 벌자. 그러면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목적, 우리가 왜 30만 원을 벌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목적을 쓰면 됩니다. 자, 요것을 중심으로 화면에서 이 가게가 왜 장세가 안 되고 있을까? 뭐 바퀴벌레가 굴러다닌다, 뭐 신문이 쌓였다, 식용유가 좀 오래됐다, 카튼이 너무 그렇다, 뭐 벽에 붙어 있는 그림이나 벽에 붙어 있는 뭐 장식물이 너무 올드하다, 뭐 이런 부분이 원인이 되겠죠. 아저씨가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약하다, 이런 것도 원인이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문제점을 끄집어냅니다. 문제점에 대한 정의 다시 한번 할까요? 문제점이란 문제 결과의 원인 중에서 주체가 되어서 개선할 점. 그렇다면 문제점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개선 대책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 개선 대책안은 오로지 내가 풀어야 될 것. 다른 집단이 아닌 내가 풀어야 될 것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대책안을 수립했을 때 이런 기대 효과는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기대 효과까지 나열할 수 있을 때 이제 우리는 큰 그림의 기초공사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중간에 한번 보고 가십시오. 어떻게 해요? 현황은 그렇습니다. 이 가게의 현황은 그런데요. 문제점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할 겁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안이요. 요런 대책안 수립했고 기대되는 효과는 요런 기대 효과로 이 기획안을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의사 전달하거나 중간 보고로 방향이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작업. 그러면서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결론은 업종을 변경할 건데요. 근거는 원인과 문제점을 가지고 보니까 이 가게가 도저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이요. 그래서 이러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업종을 변경한다면 기대되는 효과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의도로 기획하면 맞습니까? 라고 그분께 반드시 중간 보고하십시오. 그러면 일 잘한다는 소리 나오겠죠. 그래서 그분이 오케이, 내가 의도한 바가 이거야 라고 말하면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오케이 사인이 나온다면 이 다음 그림에서 우리가 좀 더 크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현재 상태, 앞에 있는 예물을 가지고 본다면 현재 상태는 뭐냐? 10,000원에서 15,000원, 문인료고 3,000명, 단골 손님 딱 1명, 장사 정말 안 된다. 영양, 부채 2천만 원, 월세 몇 개월, 반지하, 경매, 아이들의 학비 지원, 갖은 부부싸움, 이게 영양입니다. 원인은 뭐라고요? 원인은 바퀴벌레, 뭐 커튼, 아저씨의 장사 마인드, 메뉴 선택, 이런 게 원인이 된다는 거죠. 거기서 문제점을 끄집어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 벌자 목표. 목적은 이 과정을 어떻게 바꾸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목적 하나 쓰고요. 거기에 따른 기대 효과를 쓰면 되겠죠. 중요한 거는 상태와 영향과 원인은 사실 위주로 써야 된다는 거고, 목표, 목적, 기대 효과는 그분의 의도를 빗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과제를 만드는데요. 과제는 현재 상태와 목표 사이에 그 갭을 내가 줄여야겠다, 풀어야겠다 그러면 과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아마 업종 변경 내지는 뭐 신장 개업 이 정도가 되겠죠. 과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개선책은 어디서 오느냐? 저기 원인 속에서 문제점을 끄집어냈습니다. 주체가 돼서 개선이나 보완해야 될 점, 저걸 가지고 와서 개선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개선책에서 대책안에서 세부 실행안 뭐 할까요? 메뉴를 만들자. 두 번째, 아저씨의 경영 마인드를 개선하자. 세 번째, 뭐 식당의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를 좀 바꾸자라고 하는 세부 실행 계획을 잡고 거기에 따른 일정 계획을 잡는다면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기획은 됐겠죠. 그리고 나서 이 시간 이후에 그 세부 실행 계획 이후에도 향후 과제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팔로업 차원에서도 분명히 기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리스크 뭐가 있을까요? 이 가게를 이런 업종 변경으로 문인료고 앞에서 장사를 했다.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분명히 그 정답은 어디에 있느냐? 그 앞전에 있는 배경이라는 곳에 TEPS라는 곳에 분명히 정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앞에서 음식점을 하는데 아저씨가 아니면 기획하는 여러분이 모르면 안 되는 저 폴리티칼 법률적인 문제를 모른다면 영업정지 맞을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위생에 대한 부분을 잘못 알거나 위생관리법, 또는 학교 주변에서 유해 물질이나 유해 음식을 팔면 안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원산지 표기법 안 하면 분명히 예상되는 리스크는 반드시 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세부 실행계획에 다룰 수 있다면 다행인데 다루지 못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저 부분에서도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획자의 의도를 표시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미래 리스크 중에 여고생들의 문화가 사회 문화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저씨는 문인료고 앞에서 뼈다귀 해장국 감자탕을 했다는 것, 여고생들이 좋아하지 않은 사회 문화 트렌드를 가지고 장사를 했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는 여고생에 맞는 메뉴와 여고생이 좋아하는 인테리어, 여고생이 좋아하는 경영 마인드로 장사를 한다 이렇게 미래 리스크 쪽에서의 관점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첨부, 저거 뭡니까?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글을 써야 된다는 게 기획자의 끝까지 지켜야 될 자존심입니다. 근자감 들어보셨습니까?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글 쓰는 사람들, 일명 기획자를 근자감이라고 합니다. 요 내용이 구상이고요. 요 내용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게 목차입니다. 그 목차를 뽑아내는데 배경과 현상, 목적과 목표, 원인과 문제점, 개선 방안 내지는 뭐 대책안, 뭐 개선 방안 뭐 괜찮습니다. 개선 내용, 뭐 세부 실행 계획 같은 말입니다. 유사한 용어입니다. 일정 및 예산, 기대 효과 및 예상 효과, 향후 과제, 미래 리스크 이 정도의 목차를 가지고 한 장의 글을 쓴다면 충분히 원페이지 기획서는 작성하지 않을까 강조합니다. 구상이 80이요. 작성은 20이다. 지금 구상에 대한 그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응용한다면 보고하는 방법, 현황을 보고하는 방법, 결과를 보고하는 방법, 대책을 수립하는 거, 출장 보고서, 합의 보고서를 다 응용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제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구상을 잘한다면 여러분들이 보는 보고서 유형에 응용이 가능합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강의하면서 교육생들과 실습했던 아까 그 사례를 실습했던 하나의 그림입니다. 머릿속에서 해야 되지만 교육 목적상 큰 전지에다가 이렇게 팀 활동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한 장의 글로 쓴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수백 시간, 수천 시간의 강의로 결과를 확인한 거기 때문에 제 강의의 내용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구상을 한번 해보시는 연습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한 장짜리 포맷은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화면에 뜨는 저 원페이지 표준 양식을 중심으로 몇 번 작업해 보시면 나머지는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의 근무하고 있는 조직의 유형에 맞춰서 쓰시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포스코라는 회사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이름 있는 회사지요. 거기에 보면 제한형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원페이지 보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결론과 근거와 방법과 향후 과제로 이렇게 큰 틀로 나눴지만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원페이지 기획에 강조했던 프로세스, 현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종합대책안이나 개선안을 찾아서 세부 실행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다는 거 힌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제 해결형 정보 공유형도 보고할 때는 결론과 근거와 실행 계획 향후 과제를 하지만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강의했던 구상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해보면 저 내용도 충분히 응용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이미 저런 사례를 많이 작성해 봤습니다. 자, 기획서를 씀에 있어서요. 작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작성에 제목 잘 잡으셔야 됩니다. 제목이 첫인상이거든요. 제목에 첫인상을 못 집어넣어서 첫인상을 잘못 만들어서 짜증을 내거나 불편해 하시는 상사 많이 봤습니다. 자, 제목에는 목적과 과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제목에는 부사를 쓰지 않는다. 형용사를 남발하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현상과 배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상과 배경을 한마디로 묶어라 그러면 현황 파악인데요. 기획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 뭐 50% 이상은 너무 적은 것 같고요. 환경 분석을 잘해야 기획의 탄탄함을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목표 목적 기획서에서 빠지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목표 목적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래서 목표에는 기간과 레벨, 등급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체중 감량에 대한 목표를 세워볼까요? 2000땡땡년 6월 말까지 80kg으로 줄이겠다라고 하면 목표가 되는 거죠. 목표에는 기간과 레벨이 센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간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쓰지 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임시대체간, 긴급대체간, 근본대체간, 영구대체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대체간 수립이 다양해지고 또 하나는 단기적인 측면과 중장기적인 측면을 고민한다. 그분 좋아할 겁니다. 꼭 한번 기록해 주십시오. 대체간에는 임시, 긴급, 근본, 영구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인과관계를 파헤치는 구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더 멀리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명 전략이라고 하는 거. 중장기적인데 너무 먼 건 아니고요. 좀 짧은 경영과 관련되어 있는 기획서 쓰는 구상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뭔가 경영학적인 내용도 좀 학습이 돼야 되는데요.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석하고 수학 분석을 통해서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장점과 기여인과 단점과 위험률을 찾아야죠. 그러면서 거기서 뭘 찾아야 됩니까? 전략 과제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전략 과제를 통해서 내가 우리 조직이 원하는 비전 내지는 어떤 미션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상되는 효과나 기대되는 효과를 작성한 다음에 그 전략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여기서는 뭐 상품의 구성 프로덕트, 가격의 구성 프라이싱, 광고의 어떤 홍보나 알림에 있어서 어떤 프로모션, 또 하나는 어떤 유통에 대한 플레이스먼트, 또 하나는 타겟의 고객층을 차지하는 people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세부 실행 계획을 세운다면 좀 더 구체적일 것 같고요. 향후 과제, 미래 리스크 첨부를 가지고 만드는 구상법인데요. 자, 그래서 원페이지 전략 기획서의 표준 양식을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앞에 구상과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충분히 원페이지를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과관계를 파헤치는 하나의 구상법, 내지는 그걸 떠나서 좀 더 멀리 보는 중장기적인 생각에서 조금 멀리 보는 미래지향적인 문서를 만드는 원페이지 전략기획서 두 가지의 구상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작성함에 있어서요, 복잡한 데이터를 조금 더 심플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메시지를 끄집어내고 그 메시지에 파이 차트가 원하는지 아니면 막대 차트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상관관계가 필요한지 이런 차트를 그리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한 메시지 하나만 이해하면 됩니다. 데이터에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서 이렇게 백분율에 해당되는 부분은 파이 차트로 가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에서 크다 작다 랭크를 의미할 때는 항목의 순위를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로 가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 중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된다, 성장된다, 증가된다, 감소된다, 변동된다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요. 꺾은 선 그래프 쪽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A라는 범위와 B라는 범위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면 분포도수라 그래가지고 범위 내에서 A와 B 사이의 범주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도수 분포 차트를 그리면 좋을 것 같고요.
변수 사이에 관계가 있다,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 설명할 때는 상관성을 나타내는 차트로 그리면 되는데요. 예문에 보면 이런 예문이 있습니다. 이런 예문을 가지고 메시지 향후 10년간 판매가 증가되고 있다. 시간의 변화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간 추이를 가야죠. 대다수의 고객들은 40만 원 제품을 구입하고 있다. 분명히 A와 B 사이가 아니라 10만 원, 2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그럼 분명히 집중되어 있다, 분포되어 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수분포로 가야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그릴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복잡한 데이터를 심플하게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예문의 정답을 키워드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데이터 작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이번 장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저는 이 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와 원치를 파악한다. 추. 트렌드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트렌드는 TEPS, 테크니컬 트렌드, 이코노믹 트렌드, 폴리티컬 트렌드, 소셜 트렌드를 이해해야 된다. 항상 머릿속에는 SWOT과 YSO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추론을 가지고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찾아야 된다. 항상 사실 중심으로 기획을 해야 된다. 근데 모든 업무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업무는 머리, 분석, 사업이라고 하는 요 마인드를 가지고 풀어가야 되는데 그 프로세스를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현황을 파악해야 된다. 원인 속에서 문제점을 끄집어내야 된다. 종합대책안 수립해야 된다.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미래 리스크를 항상 고민하고 향후 과제를 항상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글과 말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페이지 기획의 구상까지의 전체 모양이고 압축된 키워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고를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설득을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